이번 시간은 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그 중에서 철거 비용 교환 취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전산액의 1급에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구매하다 보면 국가로부터 채권을 구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채권의 매입가액과 현재 가치와의 차액은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이것은 채권의 액면가액의 100만 원짜리를 제가 구매를 했어요. 차량을 구매하면서. 근데 이것은 100만 원을 지금 구매했지만 5년 후에 받을 금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보니까 8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자율로 계산해 갖고 현재 가치를 계산했겠죠. 우리 현재 가치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자율만 주면 현재 가치를 계산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럴 경우 채권의 매입가액은 얼마? 100만 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 가치가 단기 매매증권 80만 원이 되는 거죠. 이 차액은 차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입하게 된 채권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차액에 대해서는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는 거. 이것은 전산세무 1급까지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리고 일괄 취득했다. 이것은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파트를 구매했으면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구매한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 토지하고 건물에 공정가치가 있겠죠. 요거에 비례해서 안분 계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철거비용.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했으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겠죠. 철거비용. 이럴 경우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즉 타인 소유 건물을 취득 후 바로 철거했어요. 이것은 왜 건물을 샀겠어요? 그 건물이 좋아서 산 게 아니죠.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겁니다. 따라서 회계처리 토지의 취득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있던 건물이 내가 쓰던 건물이었었어요. 즉 내 유형자산이었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왜 철거했어요? 건물 가치가 상실됐죠. 따라서 지금 유형자산으로 잡혀있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누액을 다 제거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나타나겠죠. 다만 건물을 철거할 적에 거기에 골재나 아니면 거기에 철근이 있을 수가 있죠. 이것은 갖다 팔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폐자재 매각 수입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게 발생됐다. 그러면 토지 또는 유형자산 처분 손실에서 차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철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할게요. 토지와 건물 취득가액 100만 원을 현금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했대요. 바로 철거한 거죠. 그러면서 철거 비용 10,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결국 이 토지와 건물은 뭐 때문에 구매한 겁니까?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죠.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토지의 취득원가 11만 원, 차변, 대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변 현금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 결국 가치가 상실됐다고 보는 거죠.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 장부금액 얼마?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철거하고 철거비용 10,000원을 현금 지급하다. 결국 처분 손익을 계산하실 수 있죠. 처분가액은 아무것도 수익이 없었어요. 철거비용하고 장부금액이 있었던 거 6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건물을 철거하면 건물의 취득가액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다 날리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10,000원 나갔죠. 철거비용. 그리고 그 합친 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가건설, 즉 내가 스스로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낙향해갖고 고향 가서 건물을 지었어요. 즉 별정 같은 건물을 지어갖고 거기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간 재료비가 있겠죠. 그리고 노무비, 경비 등의 지출액을 다 합친 게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완성시 건물로 대체합니다. 짓는 동안에는 미완성 건물이죠. 이때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치료했다가 완성시 건물로 대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유형자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차변의 유형자산, 대변의 무상을 받았죠. 영업의 수익인 자산 수중이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 출자는 회사가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주식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요 발행 대가를 대부분 보통 현금으로 받는데 유형자산을 받을 경우가 있어요. 이때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했을 경우 어떻게 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됐어요. 근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가 불분명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 대가가 있겠죠. 이것에 대해서 공정가치가 있으면 이것으로 잡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환취득이 있어요. 교환취득을 크게 보시면 동종자산 간 교환하고 이종자산 간 교환이 있어요. 결국 회사 장부에 100만 원짜리 차량하고 다른 차량하고 교환했어요. 이것을 동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해요. 효용이 동일하니까 동종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차량 100만 원짜리를 어떻게 기계장치하고 교환했어요. 이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라고 합니다. 결국 차는 운송수단이죠. 기계는 제품을 제작할 목적으로 구입한 거죠. 이럴 경우에 우리는 다른 효용을 제공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차량의 공정가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갖고 이 자산의 가액을 정해야겠죠. 이것을 우리는 윗부분 동종자산 간의 교환은 장부가액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종자산 교환은 공정가액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회계 처리가 틀려진다는 거. 보시면 동종자산 교환은 장부가액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원가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 따라서 교환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종자산 간의 교환은 공정가액법이라고 해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요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이 불분명한 시 취득자산의 공정가액으로 해갖고 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합니다. 왜?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으로 가액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이 발생하게 됐죠. 따라서 이종자산 간의 교환에서는 교환 손익이 발생된다는 거, 이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예제 교환 취득을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 날 사용지던 기계 A하고 토지를 교환했네요. 그래서 기계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이다. 이것은 이종자산 간의 교환이죠. 그리고 취득가액 1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기계 A의 장부가액은 6만 원이 되네요. 따라서 기계 A하고 토지를 교환했어요. 이것은 이종자산 간 교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기계 A의 공정가치는 얼마입니까? 11만 원이죠. 그러면 토지가 이거 얼마짜리예요? 11만 원이니까 이렇게 교환한 거죠. 따라서 우리 토지의 공정가치가 11만 원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 처분 손익이 발생했어요? 6만 원짜리를 11만 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5만 원 발생했죠. 따라서 처분 손익은 처분가액 11만 원, 즉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입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은 6만 원이죠. 그러니까 5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회계 처리는 기장치를 날리시겠죠. 기장치 10만 원하고 동시에 감가상각 누계 4만 원 날리시면 장부가액을 다 날린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토지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으로 이제 확정됐죠. 그래서 대변의 유형자산 처분이익 5만 원이 발생된다는 거. 두 번째는 동종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기계 B하고 기계 C를 교환했네요. 취득가액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4만 원. 결국 장부가액은 16만 원이네요. 근데 교환 시 기계 B의 공정가치는 11만 원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즉 기계 B하고 기계 C를 교환했으니까 동종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결국
효용이 동일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기계의 가치가 얼마나 붙는다는 겁니까? 16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B의 공정 가치는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따라서 회계 처리는 일단 기계 B를 다 날리셔야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 4만 원, 대변에 기계장치 B 취득가액 20만 원 날리고 이제 교환 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계장치 C 16만 원 이렇게 장부가액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환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죠. 따라서 교환 취득은 전세세무 1급까지 계속 나옵니다. 기본적인 논리만 알고 계시면 쉽게 우리가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장기 연불 구입 매년 단위로 얼마씩 주기로 계약을 한 겁니다. 결국 이것은 미래 현금 유출액에 대한 현재 가치 결국 유효이자율로 할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보조금 또는 국고 보조금,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겁니다. 상한 의무가 없는 경우에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 만약 상한 의무가 있으면 자산의 취득가에서 차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차입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도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도 있죠. 그 다음에 차입 원가, 이것은 금융비용 자본화라고 표현합니다. 즉 차입 원가는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 발생하죠. 이럴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장이나 건물 즉시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가 발생하죠. 이 이자 비용을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 이겁니다. 원칙은 비용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금융비용 자본화하라, 차입원가 하라 이럴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자 비용인데 만약 문제에서 자본화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취득가액을 구성하신다는 거. 만약 건설 중인 자산이란다. 즉 건물에서 건설 중이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겠죠. 이럴 경우에 이자 비용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